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 관련해서 살펴봐야 된다. 앞에서 저도 앵커 브리핑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시장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갈피를 잡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워렌 버핏이 이제 금리는 모든 자산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가 사실 금리 상승을 시장에서 얼마만큼 우려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채권 같은 걸 별로 매매를 안 하시니까 사실 느끼지는 못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보다 채권 시장에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더 큽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미국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좋게 다 분석을 해 주셨었는데, 국채 금리 상승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가 이탈을 우려를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순매도가 표시가 되는 걸 선으로 표시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판 건 작년 10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팔고 있죠. 그다음에 정말 길게 봤을 때 2024년도서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는 것보다 이제 늘어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올해만 들어서 80조를 팔았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코스피 보유 비율이죠.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역사적으로 거의 39점 후반대를 좀 찍었었죠.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저 이제 채권 금리 쪽으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2년물 이제 채권 금리랑 연방 금리 기금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향후에 한 2, 3년 동안 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은 참고를 하는 게 바로 2년채 국채입니다, 미국.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연방 기금 금리보다 더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가 높거든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방 기금 금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행들끼리, 금융기관들끼리 돈 왔다 갔다 하는 콜 금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2년채 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이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왜 불안하냐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은 사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올리려고 할 때, 그러면은 모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도 금리를 높게 잡겠죠. 그럼 기존에 유통되고 있었던 낮은 금리 채권들은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인데요. 지금 인플레로 인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시장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유가만 내려가면 사실 안정이 될 것이냐? 사실 그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플레가 심각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금리 채권들은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나오고, 세 번째, 시장이 거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문제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유가를 안정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고 있는 국채의 양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양이거든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가 시중에서 유통량이 많아지고 이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건 바이든 정부 때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놔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보통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미국이 단기채로 계속적으로 1년물도 아니라 몇 달짜리를 막 발행할 정도로 지금 미국 재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워시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약간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12월 달에 이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높게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고, 마이크론이 급락이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은 강보합 이런 식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을 시장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금리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금리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자세하게 또 시장의 반응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연준에서 연말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올라가는 게 또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 쪽에서의 저희 투자는 어떤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금리와 관련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증권주에서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불안하면은 증권주도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거죠. 100% 맞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적만 보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가 인상이 돼서 시장이 하락할 때 엄청난 어떤 그 거래량을 동반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 지수에서 거래량을 보면 2월 말, 3월 초에 정말 초대형 거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는데 증권사들 수수료가 이게 뭐 제대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좀 약간 1차원적인 부분이고요. 거래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 입장에서 브로커리지 부분은 거래 대금이 중요하죠. 거래량 말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 대금 진짜 엄청난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싼 주식 위주로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죠. 증권주들은 이제 브로커리지 부분은 거래량은 상관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높아야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증권회사들도 일단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 상품은 금리가 인상될 때 가장 빠르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좀 리스크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금리가 막 올라갔을 때 은행주들이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주가 왜 떨어져? 실적을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주들 실적을 걱정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행들은 이제 대출 같은 걸 해줄 때 돈을 다른 데서 조달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뭐 은행채, 금융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거에 대한 이자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죠. 뭐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주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주의 뷰를 안 좋게 본다라는 것은 그냥 시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증권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금융지주, 부동의 우리나라 증권, 한국투자증권 1위인데 이제 따로 직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를 보죠. 한국투자증권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이 기능은 정말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팔고 나서 그 주식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유일하게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5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에 팔았으면 100% 수익인데 그 200만 원까지 올라가면 너는 몇 %의 수익을 놓쳤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부분이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99.6% 100%가 늘었다는 얘기죠. 전년 동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1분기 때 시장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기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1분기 순이익이 이제 34% 증가한 6,240억 이제 연결 기준이랑 이제 한국투자증권만 따로 빼냈을 때 이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순이익은 전년 대비 469%로 성장했다. 지금 증권사들이 그 자체적으로 이제 ETF 발행하는 자산운용사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산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엄청나게 내놓으면서 ETF 그냥 운용 수수료로 관련돼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TF를 발행을 하는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대형 증권사들은 사실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지만 증권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나 뭐 이 거래대금 수수료 같은 거 보면 엄청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상기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또 종목으로 탑픽으로는 뭐 어떤 거 보세요? 탑픽으로 원래 금리 인상기 때는 이제 손보사를 보는 게 맞는데 네네. 일단은 생명 쪽에서 일단 삼성생명을 좀 준비를 삼성생명? 했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사실 뭐 이런 영업적인 부분 이런 거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되겠죠. 네, 그렇죠. SK스퀘어가 왜 올라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 그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최대 주주는 누구인가요? 바로 삼성생명이죠. 지분 가치로 삼성전자 지분 가치 전체 8.5%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주사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을 때 더블 카운팅이 되니까 뭐 한 절반 정도 가치만 인정을 해줄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통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50%를 그냥 깎고 봐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70조 원이 넘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생명 시총이 한 6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삼성전자 지분 70조 플러스 삼성생명이 자체 가치도 있잖아요. 그거를 30조라고 아주 노멀하게 잡았을 때 시총 100조 원 정도. 물론 지금 뭐 얼마 정도 되니까 주가가 얼마 가야 된다. 이건 사실 조금 초등학생적인 어떤 분석 방법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가 나오긴 하죠. 이런 부분들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사실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기 때는 손보사, 생보사 중에 손보사가 더 유리하거든요. 손보사는 손해보험은 이제 보통 가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짧죠. 이제 생보사는 가입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그거에 맞는 채권을 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운영하는 게 이제 손보사인데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이쪽이 더 높긴 합니다. 삼성화재가 사실 더 좋긴 한데 오늘은 삼성생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율 때문에 말씀드리고 삼성생명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실적은 그래도 살펴보면 1조 1분기 때 연결이익으로 1조 2천억 이상 나왔는데 이 대부분이 좀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 증가를 했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정도로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러면은 위원님, 지금 금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뭐 증권주나 뭐 생명보험, 손보 이런 쪽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요즘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 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금리가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줄이거나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지금 그런 것들이 고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트의 어떤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가격에 사셨는지가 사실 너무 다양하기 네,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라요. 지금 반도체주가 조금 이 톤이 다운이 될 때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오느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비중을 사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물려도 반도체주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평가의 탈피를 도와주는 이제 목표가까지 도달을 도와주는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에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적을 저평가를 보이게 하는 그 위에 있는 빅테크들이거든요. 그 빅테크들이 흔들려 보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어떤 그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반도체주들의 조정은 사실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흔들림이 나온다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로 전이가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또 생각을 약간 바꿔야 된다? 실질적으로 구글도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연구체라고 표현한 돈은 안 갖고 계속적으로 이자만 낼 수 있는 연구체를 발행을 했을 때 그 이자가 0몇 %였었어요. 한 0.5%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장이 구글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구글은 아무리 돈을 빌려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제조건에 깔고 연구체에 대한 이자를 굉장히 낮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번에 노무라 증권 쪽에서 삼성전자 59만 원, 하이닉스 500만 원인가? 이제 400만 원 잡을 때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게 뭐냐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게 과거에 엔비디아의 GPU보다도 지금 메모리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올린 가장 그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었었거든요. 돈을 많이 쓸 때 물론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산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HBM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어떤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GPU보다도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과거에 100이라는 돈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뭐 30 정도가 50 정도가 GPU였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10이었고 그럼 지금 메모리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목표가를 정할 때 노무라 증권이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죠. 뉴 노멀이다. 이제 한마디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클리컬 업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뭐 TSMC의 20배 이상을 좀 받아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그게 이번에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결정한 제시한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정 없이 올라가는 주식 없고 사실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쪽으로 계속 밀고 가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때문에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AI 관련 투자 쪽에 조금 더 한번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뭐 탑픽 종목은 삼성생명, 뭐 이 금융 쪽도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